된 다음에 물이 쫄쫄쫄쫄 나와야 되는데 잘 빠진 배는 탁 주면은 그냥 주룩 빠져 이렇게. 근데 보면은 경험해보면 알아요. 몇 번만 보면은 이게 잘 빠지는 배인지 경험이라고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몇 개만 몇 번만 어디 다른 동작이 몇 번만 보면은 아 이 배지는 물이 잘 빠지겠구나, 이 배지는 물이 덜 빠지겠구나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보면은 벌써 배지 자체가 내가 그때 내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거친 코코넛 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직접 봐야 돼. 내가 샘플 갖고 올게요. 그거를 샘플을 내가 구해다 줄게요. 그 다음에 배지 부피는 있고 우리가 배지가 작으면은 일찍 관수하고 늦게 종료한다. 배지가 크면은 종료 시간을 어때요? 더 일찍 끊어요. 그래서 코코넛 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12월 달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코코넛 배지는 12시 정도 물을 끊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면 배지는 1시나 1시 반까지 끌고 가라고 해요. 펄라이트는 더 늦게까지? 펄라이트는 좀 더 늦게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한 2시까지는 줘도 되겠죠. 2~4시까지. 그렇죠. 근데 펄라이트는 저는 조금 권하진 않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교체를 이게 통째로 버려야 되는데 코코넛 그 펄라이트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한 5년, 4년 정도 사용하거든요. 4년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이게 저렴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그것도 인건비가 많지 않아요 지금 그것들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 볼게요. 코리어 배지가 한 70% 되고 안면이 한 20%, 25% 되거든요. 근데 펄라이트가 5%,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얘기를 할 때 집단 지성을 믿어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거 쓰는 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 쓴 중에서 장단점 골라갖고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걔네가 대부분 코이어 아니면 코이어 아니면 안면이거든요. 그래서 안면을 쓰다가 코이어로 돌리신 분들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안면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코코넛 배지는 내가 밖에 쌓아놓으면은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래갖고 코코넛 배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안면 배지 단점은 뭐예요? 이 배지의 문제인가요? 배지 재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귀찮은데 내가 재배가 끝나고 버리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릴 때만 코이어처럼 편하면은 난 그냥 안면 하고 싶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면이 코이어보다 재배적으로 어떤 장점은 있어.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때 보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더하기 빼기 했더니 귀찮은 게 더 커. 그러면 난 뭐예요? 코이어로 간 거고. 근데 안면 쓰신 분들은 야 불편함도 있지만 나는 재배하는데 이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거야 하면은 나는 재배의 편의성이 더 높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누가 좋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냥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안면 코이어하고 안면이 거의 대부분인 거 보면은 펄라이트는 지금 옛날에 사용하다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해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안면이나 코이어 하지 그거 둘 중 하고 고민할 거예요. 근데 펄라이트는 제가 안 써요. 왜냐면은 너무 단점들이 많아갖고 일단 가격도 비싸고. 확실히 안면이 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오는 방식이나 처리하는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처리 방식 버리는 것 때문에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버리는 것도 그냥 일반 쓰레기차에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뭐 오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코이어나 안면이나 우리나라 들어오려면은 내가 8월 달에 교체하려면 이미 늦어 지금도 늦었네. 주문이 벌써 12월 1월에 들어갔어야 돼 지금.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12월 1월 달에 주문이 들어가야 지금 코이어하고 안면이 지금 나한테 배를 타고 오고 있어 지금 막 배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넉 달 정도는 있어야 돼 충분히. 지금 하면 주문이 늦었다. 이제. 네. 국내 재고 물량밖에 못 써요 지금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보니까 창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실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미리 그러니까 배지 주문은 미리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배지의 이제 크기가 클수록 급액 관리가 안전하긴 해요. 배지 크게 크면 대신에 급액 관리가 어렵고 고가이고 취급이 불편하다. 배지가 커지면 비싸거든요. 근데 급액 관리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배지가 커지면은 내가 함수를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워 이것들이요.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들은.
배질의 함수량이 많으면은 함수량이 조절하거나 배질 조절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질 함수량은 작물의 뿌리 발달과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함수량이 계속 높으면은 뿌리 발달이 저해되어 생육이 나쁘고. 그래서 함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함수율이 지나치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높아버리면 뿌리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리듬을 타라고 그래요. 겨울철에는 폭을 더 크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습과 건조를 계속 반복시킨다. 쭉 습했다가 한번 건조했다가 습했다를 계속 반복시켜갖고 뿌리 발달을 유도한다. 이것들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걸 더 크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요. 반면에 여름철에는 그렇게 안 해도 좀, 그러니까 이 겨울철 같은데 좀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율이 함량에서 함수를 보게 되면 함수율이 높으면은 영양텐자로 가고, 함수율이 떨어지면은 생식으로 가고, 함수율의 변화가 크면은 영양으로 가고, 함수율의 변화가 크면 생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볼게요. 내가 7월에 정식을 했어요. 8월 달에 생식으로 가요? 영양으로 가요? 온도가 높고 광이 세면? 생식으로 가죠. 그럼 나는 이걸 영양으로 돌리고 싶죠. 그럼 함수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함수율을 조금 높게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할 게 두 번째가 뭐예요? 편차를 작게 하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는 전략을 여름에는. 그러면은 겨울철에 볼게요. 겨울철에는 약광기에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영양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함수율을 어떻게 해요? 편차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함수율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면 코코넛 배지를 할 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함수율을 5, 6, 7월 달 같은 경우는 함수율을 갖다가 보통 70% 이상을 유지를 하고요. 반면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0%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여름에는 한 7, 80%, 겨울에는 한 50%에서 60% 사이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건 기준이잖아요. 내 옷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함수율을 조절을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맞춰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물을 갖다가요, 저녁에 내가 2시에 끊는 사람이 있고 3시에 끊는 사람이 있어요. 함수율 차가 누가 더 클까요? 2시에 차는 크죠. 함수율 차가.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12월 달에 12시에 끊는 이유가 함수율 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양으로 안 가고 생식으로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짠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격을 한다든가 야간 온도를 올린다든가 하는 전략들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함수율 조절은 돈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세이프 되기도 하고 돈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넣어요. 내가 추가 작업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냥 컴퓨터만 양액 기계만 조절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제어가 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 크게 우리가 수경 재배를 내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단동온실 하더라도 단동온실이요. 내가 13m 파이프에다가 이중 비닐에 커튼 하나 집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수익이 날까 안 날까요? 수익이 잘 나요. 세도에서 그거에서 돈 잘 버세요. 다 엄청 잘 버세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하지? 그래도 수경은 하자는 거죠. 내가 이거 환경제어는 안 돼도 수경제를 바꾸면 근거 환경제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가 보다 좀 더 조절이 쉽다는 거 이것들이. 그러면은 그다음에 함수율이 높으면 초장이 길어지고, 함수율이 지나치게 되면 생산성과 과정이 작아지고, 일반적으로 소량 다일 관수보다는 다량 소의 관수가 좋다. 일반적으로 소량 다일보다는 다량 소의 관수가 좋다. 이건 왜 다량 소의 관수가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뿌리 근권 발달 때문에. 그리고 근권 발달은 다량 소열 전략이 근권 발달에 유리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7, 8월 달에 우리가 소량 다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권의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대신에 이거를 집폭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다량 소해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낮의 길이가 짧을수록 급여시를 짧게 한다.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 내면은 다 맞아야 되겠죠. 밤에 수분 흡수가 적을 때는 일부러 급액을 하지 않는다. 다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맑은 날보다 짧게 한다. 배지 수분 보혈이 높을수록 짧게 한다. 배지 수분 보혈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커요? 제일 큰 거 안면. 우리가 세 가지 배지 했죠. 코코넛, 안면, 폴라이트.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문제 낼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수분 함수를 그러니까 수분 보유력이 가장 큰 대로 순서대로 쓰시오. 세 가지 우리가 앞면, 포이어, 폴라이트 문제 됐어요. 뭐예요? 1번 제일 높은 거 뭐야? 포이어, 두 번째 높은 거 앞면. 앞면, 세 번째가 폴라이트죠. 이게 그래서 이게 수분 함수량이 수분 보유력이 포이어 배지가 그러니까 수분 보유력이 크니까 포이어 배지가 볼륨 때문에 때문에 수분 보유력도 커. 그러면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앞면에 비해서 영양으로 가죠. 폴라이트는 어때요? 수분 보유력이 작죠. 그럼 얘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기 좋죠. 그러니까 폴라이트의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환경제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겨울철에 겨울 났는데 과반부가 돼. 근데 폴라이트라면 사람들이 야 나는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폴라이트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폴라이트가 첫 번째 제일 저는 싫은 게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니까 오래 사용한다는 거. 세 번째가 초기에 배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비료값이 아깝다는 거. 비료값도 무시 못해요. 1헥타로 치면은 1헥타에서 내가 1헥타 토마토 농사를 줘요. 토마토를 운영하고 있으면 1년 비료값이 얼마 나올까요? 1년 비료값이 예? 지금 많이 올랐어요. 3,000평이죠. 원래는 10,000원 잡았는데 지금은 15,000원 잡아요. 4,500이에요. 4,500. 지금 비료값 많이 올랐죠? 비료값은 떨어져요, 올라요 앞으로? 올라요. 비료값은 절대로 떨어질 리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그럴 리가 없다.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4,500만 원인데 1년 우정비가 그러면은 내가 볼 때 펄라이트 사용하면 아무리 못 써도 3,400만,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텐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 관수라고 하는데 일단 야간에 고온기 때 뿌리 합수압을 봐서 이제 여름같이 야간에는 양의 흡수가 많을 때는 함수형 변화를 봐서 야간 관수를 실시한다. 자정을 전후로 1회 급액이 필요하며 일출 전 한두 시간 전에 그 2회 급액을 활용한 것도 고려한다. 단 생식생장이 강한 거는 하지 않는다고 강한 생물에 실시하고 배지 함수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름철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될까요? 중부남부지방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요? 동문회. 동문회는 해당돼. 밤에 여기 수경 재배할 때 밤에 물 한 번 주는 거. 동문회는. 왜냐면 열대 일어날 때 한 번씩 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중부남부지방에서는 안 준다. 왜냐? 우리는 7, 8월 달에 장로가 종료가 되고요. 8월 달에는 어때요? 내가 심었는데 요만한 나무가 무슨 야간 도배기 필요해. 지금 배지 안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동원회나 춘천 지웅이네 거기서 춘천 가서 농사 지면은 여름에 한 번 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중부 남부지방에서는 줄 일이 없다. 일단은 광량의 반비례와 급액 가격을 설정한다. 광량의 반비례 급액 설정을 하죠. 그리고 11시에서 15시까지 광도가 높음으로 자주 급액한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광량 제어 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량 제어를 못하는 환경 제어 그런 양익기에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시 이렇게 하라고 해요. 타이머 제어잖아요. 그러면은 날이 맑다는 조건 하에서 일출 후 1시간부터 1시간에 물을 주다가 한 11시부터 2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주다가 그 다음 2시 이후부터는 다시 1시간 간격으로 줘서 지금 4시에 종료하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주간에 그러니까 광이 센 시기에는 11시부터 15시까지는 우리가 물을 좀 더 자주 주는데 전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11시부터 15시까지 광량 제어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 100줄에 100씩 들어가는데 100줄에 100씩이 들어가면은 한낮에도 100줄에 100씩이 들어가죠. 광량에 따라 들어가니까 오전 광 100줄이나 오후 광 100줄이나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 뿐이지 100줄에 100씩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이 세고 낮에 문 다 열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도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습도는 한낮에 건조해요? 습해요? 건조하죠. 그러면 물을 더 흡수해야 습해요? 더 흡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짜느냐? 내가 양액기가 좋은 거야. 국산 중에도 있어요. 마그마나 신화는 그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순간 광량이 700W 이상이면은 100줄에 도달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을 내가 3.0으로 이시를 3.0 공급했던 것을 2.7로 떨어뜨리되 물을 10%더 절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외산 장치하고 우리나라 신안이나 마그마 같은 장치는 그 기능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략을 짤 때 100줄에 100cc를 들어가는데 설정해놓고 그러나 뭘 설정할 수가 있어요? 순광망량이 700W 이상인 시점부터는 100줄에 100cc가 아니라 100줄에 플러스 1.1을 해서 10%를 더 줘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광이 세다는 얘기는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온실내 습도는 40% 50%뚝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광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습도라고 습도와 온도라고 했죠. 그러면 광이 세다는 얘기는 습도는 낮고 온도는 높다는 얘기이니 광량으로 제어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능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식물체가 보다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가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광량이 작으면 급백광을 길게 하고 광량이 작으면 급백광을 길게 하는 이게 뭐예요? 100줄에 100cc를 할 수도 있지만요. 광량이 작으면은 일단은 시간 타임으로 길어지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광량이랑 급백광을 길게 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광량이 작으니까 100줄을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지만 광량이 작을 때는 어때요? 생식생자로 갈 확률이 적고 영양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0줄에 100cc가 아니라 150줄에 150cc를 해서 간격을 더 벌릴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들이요. 그 의미예요. 이것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 자체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같은 광량이라 더 많은 그러니까 100줄에 아니라 150줄에 150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들을 짤 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한 번 얘기할 게 아니라 나중에 토마토 오이 재배하는 교육을 할 때도 이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는 생각하세요. 광량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광량이 없으면 적게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광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줄에 100cc를 주는 게 아니라 약광기 때는 150줄에 150cc를 줄 수도 있다. 영양생장에서 생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엔 BC 양이 적음으로 급백 간격을 길게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보면은 식물의 생육 단계는 광도에 따른 관수 횟수예요. 보통 우리가 순간 강도가 200W 정도 들어가면은 1시간에 광량이 한 70W 정도가 들어와요. 70줄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안 줄 수도 있고 1회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400W가 들어오면은 144 정도가 들어오니까 한 번에서 한 1.5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관수 횟수를 한 1000줄이 들어가면은 1000W가 들어가면은 800, 1000W 외부 광량일 때는 보면은 4번에서 6번까지 주죠. 그러니까 볼게요. 1000W인 거는 800W 기준으로 800W는 되게 많잖아요. 시간적으로 700, 800이 많은데 4번에서 6번이 들어가요. 물이 6번이 들어가다 쳐요. 물이 6번을 세팅을 했어요. 물이 6번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구역을 3구역으로 놨어요. 위험하죠. 어떻게 위험해요? 3구역으로 내가 800W인데 3구역으로 놨어요. 그러면은 3분에 한 번 들어가는데 100cc 물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3분씩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9분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10분째 회수가 들어오죠. 여기까지 에러가 안 나. 그런데 만약에 광이 좀 더 세져갖고 4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구역을 많이 나눌수록 내가 광량이 셀 때 적응하기 어렵다. 구역을 많이 나누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구역을 많이 나누고 펌프를 큰 거 쓰고 관을 큰 거 달아갖고 구역을 적게 나눌수록 내가 강광기 때 더 유리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근데 펌프 큰 거 달고 관을 큰 거 쓰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업자분들이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구역을 많이 나누면은 비싼 온실에 싼 온실이에요? 아니요. 양액 구간. 양액 구간 많을수록 싼 거예요. 그게. 관이 더 굵어지면 비싸지거든요. 이게 굵어질수록 전자밸브 가격도 비싸지고요. 다 비싸져요. 이 굵어질수록 전부 다. 가는 거는 싸요. 굵은 건 비싸고. 그러니까 가는 거를 구역을 여러 개 나누면은 전자밸브 하나 더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싸지죠. 그럼 업자는 좋죠. 나는 나쁘죠. 내가 돈이 없어서 자른 건 맞는데
내가 굳이 양액기계도 5마력짜리 그 다단 펌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관도 50ml짜리 쓰고 있는데 굳이 구역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역은 적게 나누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광량이 떼지게 되면은 보세요. 시간당 6번, 8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6번, 8번 들어가면 내가 구역을 3구역 나누면은 전략을 절대로 못 쳐요. 중간에 겹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하냐면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구역을 4구역으로 나누잖아요. 전략을 짤 때 내가 4구역을 나눴어. 돈이 없어서 4구역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3분씩 물을 주게 되면은 12분의 물 들어오죠. 12분에 들어오죠. 15분에 한 차례가 사이클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버퍼를 또 넣어요. 한 3분 정도 넣어. 그럼 15분 정도 잡죠. 15분. 그러면은 내가 세팅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100줄에 3분 물을 줘. 그러면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15분 동안은 광량이 도달해도 주지 마. 명령을 내놓으면 에러가 안 떠요. 왜냐면 이때 멈추니까 딱. 그러니까 아무리 광이 들어와도 물이 안 들어가고 15분 동안 멈춰 있죠. 우리 15분이 딱 지나면 다시 물이 들어가죠. 그럼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중간에 배지의 함수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광이 셀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한낮에 광이 셀 때는 이 진폭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광이 셀 때는 광량이 셀 때는 이거들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양익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동안 물을 주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이런 거 설정해 놓으면 돼요. 이것들. 근데 어떤 기계는 이게 없는 것도 있어. 또 아주 싸고 이렇게 또. 아무튼 우리가 급액관리 요도 중에서 어떤 일액 급액량인데요. 보통 우리가 100에서 200ml를 주는데요. 보통 100에서 200ml를 주는데 우리가 최소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70ml 이하는 주지 말라고요. 절대로. 왜 70ml 이하는 주지 말라고 할까요? 100에서 150ml가 보통 우리가 100에서 150ml 기준을 잡고 70ml 이하는 주지 말라고요. 최소가 70ml가.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한번 양액을 줄 때 이 안에 배지가 들어있고 배지가 있고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70ml를 줘야 물이 이렇게 드리퍼에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고 뿌리를 한번 적셔줘요. 뿌리를. 근데 70ml 이하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찔끔 주고 밑에까지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양액 교체가 여기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서만 찔끔하고 말죠. 여기까지 밑에까지 이게 젖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ml를 기준으로 잡되 최대 70ml까지는 줄 수 있는데 70에서 뭐 150, 200까지 준다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2분 이하로 주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관에 있는 물이 뜨거운 물이 한여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기준은 1회에 100에서 200ml를 기준으로 주되 우리가 오전에는 다량을 한낮에 소량을 우리가 자주 다량을 한 번 주고 나서 천천히 주고요. 일단 다량 관수라고요. 1회 급수량은 너무 적으면은 점적관의 편차가 커서 좋지 않고요. 왜냐면은 펌프가 돌아가잖아요. 삥 돌아가는데 물을 어떻게 줄까요? 점적관이 앞에 붙어 열릴까요? 뒤에 붙어 열릴까요? 앞에 붙어 열려요. 왜 그럴까요? 압력이 그 압력 보정 단추가 압력이 걸려야 밸브 그 구멍 그 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 해주는데 문제는 앞에부터 뒤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지나치게 주면 어떨까요? 앞에는 물이 들어갔는데 뒤쪽은 물이 들어가다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이렇게 되면은 물을 조금씩 줄수록 앞뒤 편차가 더 심해진다는 이것들이요. 그리고 배지량이 많을수록 많게 한다. 코코넛 배지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폴라이트는 70 보통 앞면이 100ml라고 하면은 코코넛 배지는 150에서 200ml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코코넛 배지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지 및 공급 양액은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배지나 온도가 높거나 공급의 온도 높을 경우는 표준 공급량보다 공급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20에서 23도 이하이면은요 우리가 적당히 주는데요. 27도가 이상이 되니까 30도에 육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한 번에 100, 150, 200을 줘갖고 시원한 물로 근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들이요. 물을 자주 주고 많이 줘갖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고요. 보면은 급액 전략을 보게 되면은 오전에 150, 낮에 100, 오후에 150을 주라는 일의 관량이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이거 뭐 뜻일까요? 오전에 150, 낮에 100, 오후 150. 간격을 뒤로 갈수록 더 벌리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오전 물 주는 양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오전에 물을 많이 주면은 그 배액이 더 빨리 나오죠. 그 배액이 빨리 나온다는 얘기는 근권이식을 떨어뜨리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오전에 물을 한 번에 얼마큼 주냐는 우리가 일회 관수량을 150 주는 건 맞는데 이거는 내가 근권의 실을 좀 더 높이고 싶으면은 물을 150에 아니라 170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근권이실을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한낮의 근권이실을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함수량을 한 번에 물을 주는 양을 150이 아니라 200, 250도 줄 수가 있다. 300도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300을 해 뜨자마자 광 도달하자마자 근권도 올라가자마자 300을 확 때리면요. 이 씨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근권 이씨가. 그때 배액이 많이 나오거든. 배액을 많이 빼버리면. 그래서 근권의 이씨를 조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액 간격이 길 경우에 일회 급수량이 많아야 배진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급액 간격은 짧을수록 200 급수량이 작아야 배지의 관습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제 한번 간단하죠. 150줄에 150시 하면은 간격을 멀리 하는 거고 70줄에 70cc 하면은 간격을 쪼개서 더 자주 주는 거고요. 관수량을 보면은 소량 관수량은 배지 관수량 2%, 표준은 3%. 보면 3% 볼게요. 내가 3%면은 아까 코코넛 앞면 배지는 10L라고 했죠. 앞면 배지는 10L예요. 얘가 드리퍼를 4개 꼽았어요. 4개. 4개인데 3%면 얼마예요? 여기 이게 10L에 3%면 얼마예요? 300ml죠. 요걸 갖다가 3%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3% 잡게 되면은 표준 3% 잡게 되면은 3% 잡으면은 얘가 4개라고 잡으면은 47, 28, 한 80ml 정도 들어가면은 70에서 80ml 들어가면은 300ml가 나오죠. 드리퍼 4개 꼽아놨을 때. 예. 근데 코코넛 배지로 볼게요. 코코넛 배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20L죠. 20L면은 3%면 얼마예요? 600ml죠. 600ml면은 내가 드리퍼를 꼽으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50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앞면 배지는 보통 100 정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3분 집어넣으면 9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90ml 들어가니까 90 곱하기 4개 하면 360이잖아요. 얼추 맞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20m 배지에서는 코코넛 배지에서는 우리가 150ml. 그러니까 한 4분 정도, 4분 50 정도면 150ml 들어가니 4분 정도, 4에서 5분 정도 주게 되면 대충 맞아요, 그냥. 그 정도를 잡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뜻이고 우리가 다량 관수기 같은 4에서 5리터라고 4에서 5%라고 하는데 이 4에서 5%라는 얘기는 10m 배지 쳤을 때 어때요? 500ml죠. 그러면은 한 1분 30초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앞면 배지 코코넛 배지 같은 경우는 20m니까 한 800ml에서 500ml, 1리터를 줘야 되니까 한 번 줄 때 200ml 이상을 줘야 이것이 맞춰진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 관수량은 다량 관수량 같은 경우는 언제 쓸까요? 소량 관수량하고 다량을 줄 때는 근권의 실을 떨어뜨릴 때는 우리가 다량 관수량을 쓰고요. 근권의 실을 높일 때는 소량 관수량을 쓰고요. 영양생자로 가려고 하면은 다량 관수량을 쓰고 생식으로 가려고 하면 영양으로 가려고 하면은 소량 관수량을 쓰고요. 생식으로 돌리려면은 다량 관수량을 써요. 그러니까 여름철엔 주로 뭘 써요? 소량 관수량을 써요. 다량 관수량을 써요. 고온일 때. 고온일 때는 내가 영양으로 간다. 생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물을 짧게 줘갖고 자주 줘갖고요. 물을 갖다가 함수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을 쓰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띄엄띄엄 줘갖고 물을 한 번에 150ml, 200을 주되 하루에 두 번 준다든가 한 번 준다든가 3번 준다 해서 이런 함수량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또 복습을 또 할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저희 혹시 그거 실습? 가져 오늘 30분에 알겠습니다. 앞면 바지판에 점적까지 4개 숙여볼게요. 배지 부피가 100 곱하기 20 곱하기 7.5면은
15리터 배지죠. 15리터에 33%면은 우리가 배지당 어떻게 돼요? 450리터, 400ml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점적반당 하나에 110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소량 관수 같은 경우는 75, 다량 관수는 150, 다량 관수는 200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개 있을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물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 아는데 대충 우리가 100cc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대충 맞는다는 거. 그 다음에 2분 70ml 주면은 대충 맞는다는 거. 그 다음에 150 주면은 대충 맞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 말씀드렸듯이 물을 조금 줄 때는 2분만, 그러니까 70ml 정도만 주면 되고 보통 우리가 100cc를 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100cc 주는 게 원칙 기본이고 기준점이고 150cc 주는 것이 우리가 좀 많이 주는 거라고 했죠. 한 번에 줄 때 많이 주는 것들 150에서 200ml 주는 것들이요. 또 우리가 기준점은 75, 100, 150으로 우리가 기점을 잡으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한번 쭉 보시고 일회 급액량과 급액 관련 요령이 돼요. 표준은 3%를 잡아놨고요. 작물 상태가 영양일 때는 다량, 소액, 생식일 때는 소량, 다회. 생식일 때는 소량, 다회, 영양생일 때는 다량, 소회라는 뭐예요? 다량, 소회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양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고 소량, 다회는 짧게 자주 져서 영양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근데 물 주는 양은 어때요? 얘랑 차이가 없어요. 일단 주는 전략으로는 물 주는 양은 똑같은데 소량다해 같은 경우 소량다해는 생식으로 가고요. 다량소에는 영양으로 간다. 다량소에는 생식으로 가고 소량다해는 영양으로 간다는 거죠. 이들이요. 그다음 계절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름에는 소량다해가 하는데요. 보온기 때는 다량다해를 한다. 이거 뭘까요? 소량다해가 원칙인데 뜨거우면 우리가 다량다해를 하죠. 왜 그래요? 근권은 우리 생각 안 해요. 우리 뭐만 생각한다? 이때는 근권 온도만 생각한다. 27도를 될 수 있으면 30도 이내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1도. 그리고 우리가 30도를 안 넘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뭘 한다? 물을 한 번에 150씩 막 때려 넣으면은 시원한 물이 근권을 시킴으로써 30도까지 안 올라가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하수를 품어서 물탱크에 고정돼 있어요. 내가 올라가 봐야 얘가 20m 뜰 거라고요. 내가 얘를 갖다가 150cc 자주 주게 되면은 근권 온도가 30도를 잘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간다고 할 수 없는데 잘 안 넘어가겠죠.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거고 만약에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들은 다량다회, 다량소에서 우리가 온도 지켜준다는 거고요. 일중은 광량이 작으면은 다량소에, 겨울에 다량소에라는 거고요. 배지량, 함수량을 높을 때 다량소에, 배지의 부피가 크면은 클 경우에는 다량소에. 그러니까 배지가 클수록 다량으로 주고 적게 주라는 얘기예요. 작을 경우에는 다량소량다이고요. 근데 여쭤볼게 다량소에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하고 물을 주는 양은 어때요? 근본적으로?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똑같아요. 물 들어간 양은 똑같다. 단지 물을 쪼개서 자주 줄 것인가 아니면은 많이 주되 띄엄띄엄 줄 것인가 골랐을 뿐이에요. 그것들요. 그 다음에 배지 특성이 수직 조직일 땐 소량다회. 수직 조직이 뭐고 소량다회랑 수직 조직이란 뭐예요 이게? 수직 배수된다. 물이 그냥 주면 쭉쭉 밑으로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조금씩 자주 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펄라이트죠.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물을 소량 다회로 자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점적관 용량이 클수록 소량이 당연히 이건 뭐 큰 거고요. 점적관의 수가 배지당 점적관이 많을수록 소량이 이거는 얘는 배지랑 상관없이요. 그냥 점적관을 갖고 얘기하는 거 이것들이죠. 그럼 점적관의 간격은 가까울수록 소량이고. 일주급의 관리 3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 잠깐만 요거까지 하면은 잠깐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한번 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나가고